40년 동안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한 교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존경받았고 연봉도 괜찮았고 명함을 내밀면 어디서든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정년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동네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말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고. 은퇴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고 부르면 대답할 사람이 있고 쓸모 있다는 느낌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빨리 깊이 다가옵니다. 본론 은퇴 준비는 돈보다도 삶의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휴식이라 생각해요. 쉬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빨리 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은퇴 초기에는 보상 소비라는 걸 하게 돼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하겠다고 외식도 늘고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고.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예상보다 빨리 통장이 바닥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역할 상실감이에요. 교수였던 사람도 임원이었던 사람도 은퇴하면 단순한 노인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크면 안 오고 사회에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스스로를 괴롭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육 빠지고 소화력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따라오죠. 그러다 병원비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례 1 대학 교수 출신 70세 분식집 사장님. 70세 김 교수님은 40년간 국립대에서 강의하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당장은 생활에 큰 문제 없었죠. 연금도 있었고 퇴직금도 받았고요. 그런데 막상 3년쯤 지나니 문제가 시작됐어요. 자녀 결혼 비용, 본인 건강검진, 예상 못한 차량 수리비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불어나기 시작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이었대요. 평생 강단에서 존경받던 분이었는데 아무도 본인을 찾지 않고 사회에서 자기 역할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분식집입니다.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손님들이 맛있어요. 교수님이라며 인사해주고 젊은이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삶의 의미가 된다고 해요. 지금이 더 행복하진 않아도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2 58세 은퇴한 대기업 부장, 택배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정 부장님은 58세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잘 모르는 온라인 쇼핑몰에 손댔다가 2년 만에 전 재산의 70%를 날렸습니다. 이후엔 누구도 고용해주지 않더래요. 경력은 화려해도 나이가 너무 많다면서. 지금은 새벽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고된 몸보다 더 괴로운 건 주변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셨대요.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다. 그 이후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쓰고 돈보다 건강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데 집중하셨죠. 늦었지만 나도 다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3 63세 여성 공무원 퇴직 후 혼자 사는 삶. 김 과장님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정년퇴직 후엔 자녀들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여행 다니며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퇴직 1년 뒤 남편이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각자 바쁘다며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었어요.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도 받았죠.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마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사귀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죠.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와 대화,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마무리 당신의 은퇴, 돈보다 삶을 먼저 설계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단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은퇴 준비가 아니에요. 내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한 활동, 외로움을 이겨내는 관계, 몸을 건강히 유지할 생활 루틴까지 모두가 준비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자식도 회사도 연금도 아닙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다음 챕터를 설계해 보세요. 어쩌면 그 분식집에서 파전을 굽는 교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칼럼. 40년 교수 생활 끝. 지금은 분식집 운영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3가지 준비 전략.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신만의 위치와 역할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교수, 공무원, 대기업 임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정년퇴직이라는 제도적 보장을 받는 만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다소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70세 국립대에서 40년 넘게 재직했던 한 교수님은 지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소소한 여유로움이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은퇴 이후 삶의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재정, 역할, 관계 이 3가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인생 후반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재정 준비 연금과 퇴직금만으론 부족하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퇴 이후 평균 수명까지 약 20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지출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70세 김 교수는 매달 약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자녀 결혼 비용, 자동차 수리, 건강검진,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겹치면서 34년 만에 금융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노후 소비 함 정리타이어먼트 컨섬프션 퍼즐이라는 경제학 이론에서도 설명하듯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자산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조언. 은퇴 전 반드시 월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연금 외 소득원의 월세, 유튜브,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아르바이트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 줄이기와 동시에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이 역할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위기. 은퇴 후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은 사회적 역할의 소멸입니다. 회사에서 부장님,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면 이는 정체성에 큰 충격을 줍니다. 실제 사례. 58세 대기업 부장이 희망퇴직 후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실패했고 이후에는 새벽마다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몸보다 자존심이 더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역할 상실은 심리적 우울증과 무기력,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은 정신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언. 은퇴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미리 정의해 두세요. 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강의, 자서전 집필 등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인생 후반의 활력소가 됩니다. 일과 명함을 잃더라도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케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계 단절 혼자가 편하다는 말이 무서운 이유. 은퇴 후 고립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일과 함께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절된 관계는 노년의 외로움과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 63세 여성 공무원 김 과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며 점점 무기력에 빠졌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민센터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회복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75년간 추적한 결과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언. 은퇴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온라인 소통 채널에 참여하세요. 관계도 자산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외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심리 건강이 좋아집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하지 않으면 추락이지만 준비하면 기회가 된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무계획입니다. 단지 일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 정체성 혼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잘 넘긴 사람들은 은퇴 이후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70세 분식집 사장님이 된 교수님처럼 누군가는 그곳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피할 수 없다면 설계하세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다시 써 내려가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